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일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토요일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볕이 정말 잘 들고 날씨도 굉장히 화창한데요.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도 점점 볕이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조금씩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지수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다 빨간불을 켜냈고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홀로 1%대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세 전쟁이 조금씩 소음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이 관세를 대폭 낮추겠다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좀 완화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환호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9%대의 급등세 그리고 엔비디아가 4%대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저렇게 1% 넘기는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데요. 한 주를 잘 마무리 지은 미국 증시, 이 여파가 다음 한 주 국내 증시에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연출시켜줄 수 있을지도 우리가 관전해 봐야 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장 그리고 오늘 한 주를 돌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명품 투자에서는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1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 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가 좋네요. 이번 한 주 어떤 섹터들이 또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을지 그 섹터 리스트 함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오늘 5가지 섹터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양자암호, 조선, 방산, 엔터 이렇게 5가지 나와 있는데 뭐 실적을 발표한 조선 섹터도 있고요. 먼저 태양광, 정책 모멘텀을 안고서 이번 주 갑자기 떠오른 다크호스다 이렇게 또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부터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제가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주가 급등하기 직전부터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매매를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이 태양광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동남아를 우회한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최대 3,400% 그러면 뭐 장사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을 태양광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개념인데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90% 넘는 중국 시장, 중국 제품 그 너무나 과하게 중국 제품이 전 세계를 휩쓸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아마 강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의 반사 이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미국에서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이 이어짐에 따라 미국 태양광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바로 이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그런 자체가 부각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뭐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원자력이 되겠죠. 근데 원전을 건설하는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걸 일시적으로 좀 대체하려면 바로 태양광밖에 없을 텐데 최근에도 미국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바로 미국에 대한 AI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이 태양광 에너지가 이제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미국 내에서의 그 소재, 태양광 소재에 대한 미국에서 관세 면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바로 미국 내에서 태양광에 대한 시장이 한국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태양광 소재에 대해서 미국에서 관세 면제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주가 움직임이 강세가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쌀이라 불리고 있는 기초소재 폴리실콘을 면제하는 품목에 포함함에 따라서 관련주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폴리실콘 주로 생산하는 오시아의 홀딩스가 직접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여기 정책 테마주라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죠. 6월 3일 날에 대선이 있는데 아리백이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모든 산업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아리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죠. 풍력보다는 태양광이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풍력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태양광은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과거의 화석연료보다도 비쌌던 태양광이 이제는 가격 경쟁력까지 생겼기 때문에 태양광에 초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하나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일단 시장에서의 항상 태양광 하면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하나솔루션 쪽으로 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새 움직임도 기관들 쪽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간다고 하기 좀 그렇겠지만 순간적인 정책적 이야기와 이슈가 터지면서 빠른 상승이 나오는 배경은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개인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수급의 특징이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 강한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의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장기적 낙폭 과열에서 이제 추세 전환이 이뤄진 만큼 상승 초입에서 월봉이 시작되다 보니 항상 월봉이 상승 초입일 때는 일봉이 빠른 상승, 연속적 상승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기관들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우리 하나솔루션이 뭐 저퍼 10 이하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대 후반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요. PBR이 0.54로서 굉장히 저평가 속에 놓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데 외국인들의 매수보다는 기관 중심으로 뒀던 것이 특이사항인 만큼 단기적인 강한 상승 이후에 또 단기적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일단 5위선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I 홀딩스 좀 볼까요? OCI 홀딩스는 아까 직접적 수혜가 될 수 있다. 폴리실리콘 주로 생산하는 OCI 홀딩스가 동남아 지역에서 일단 주로 이번에 호재성 재료가 나왔죠. 태양광의 쌀이라 불리는 기초 소재의 폴리실리콘 면제 품목에 포함했기 때문에 가장 좀 우리가 연속성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강세가 월봉의 차트 위치가 아직 방향성이 없죠.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차트도 중요합니다. 수급 차트, 모멘텀, 가격적 메리트 다 봐야 되는데 차트가 포함이 강세 흐름으로 방향성은 없지만 가격은 훨씬 더 저평가 속에 있는 종목이 OCI 홀딩스와 OCI 그룹에 또 우리가 관심도가 높아야겠죠. 하지만 차트적으로 방향성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일봉에서의 단기 5위선, 22선 기준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봉상 긴 횡보를 보면서 상승 자극형 양봉이 나왔습니다. 월봉상 장기적 이것도 초입에 들어간 만큼 일봉에서의 22선에 대한 꾸준한 중기적 흐름의 추세를 타신다면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매매 유효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내일부터 사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제가 상승을 얘기를 드렸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추적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양광 관련주 이후에 양자모 관련주에 대한 매매를 볼 텐데요. 양자모 쪽은 미래에 통신시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혁신적인 기술 혁신과 함께 산업에 대한 방향을 판도를 180도 바꿀 수 있는 신기술이라 보시면 되겠죠. 양자 기술에서도 이번에 이제 양자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로라는 종목이 1분기 통신 장비 업체들 양호한 실적에 대한 전망과 함께 우리로 세계 1위의 양자 기업의 IDQ의 양자 센서 핵심 부품의 독점 공급을 한다라는 기사와 함께 우리로 중심의 강세에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실적에 대한 부진이 좀 이뤄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근데 실적 뭐 좋은 종목 중에 있다면 저평가 속에 놓여 있는 솔리드 중심의 집중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통신 장비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이번 연도 말 바로 빅사이클에 들어가는 업종이 통신주라 보시면 돼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상대적 수혜가 큰 국내에서 2025년도 가을 주파수가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통신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모습인데 지금 이통 3사가 차세대 6G 통신에 대한 앞두고서 양자를 주목하고 있죠. 양자를 주목하는 것이 양자모 통신 기술이 도입이 된다면 6G와 5G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요새 뭐 양자 기술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도 아이온큐에 대한 그룹이 양자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발표가 이루어지고 혹은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앞으로 양자 기술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된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이 20년 정도 후에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탄탄한 실적을 갖춘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과 현재에 대한 통신 실적과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가치와 성장이 맞물리다 보니 주가의 움직임이 좀 탄탄하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하이브리드 양자모 관련주는 현실적으로 좀 더 빠르게 상용화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더 극찬이 이루어진 만큼 하이브리드 양자모 통신 관련주 솔리드가 SK텔레콤과의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솔리드에 집중하시면서 관심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그리고 양자컴 이렇게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태양광 섹터는 우리 위원님께서 그 전부터 미리 잡아주셨던 섹터입니다. 최근 시장의 중심에 있죠. 눈여겨보면서 앞으로의 전략도 저희와 함께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섹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거로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조선 섹터 내에서도 실적에 따라서 좀 종목별 플레이가 강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호재성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었죠. 미국의 해군 장관이 방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소를 방문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다음 한 주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은 우리가 강국이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에서 이 조선을 이끌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이라 보시면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딱 두 나라입니다. 일본은 이제 조선 쪽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죠. 많이 이제 망했기 때문에 대형 존소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중국과 합병을 하느냐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뭐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중국이 워낙 지금 조선 쪽에서도 앞서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에서 만든 배는 미국의 항구로 오게 되면 수수료를 부과해야 된다.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죠. 그렇게 되면 한국 조선이 당연히 뜰 수밖에 없죠. 반사이익. 근데 한국을 밀어주는 이유가 미국이 한국이 필요하거든요.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처럼 대규모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그 규모가 미국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밖에 없는데 한국을 키워야겠죠? 그래서 조선은 계속 뜨는 것은 맞긴 맞죠. 산업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관세 협상에서도 조선에 대한 협력을 아마 제안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 업황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해군성 장관의 방한 예정까지 있으니까 조선주에 대한 움직임은 좋죠. 다만 조선주에 대한 고평가라는 것이 이제 단점인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HD 현대중공업 차트 통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조선주 같은 경우에 업황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뉴스적으로만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왔다. 그럼 뉴스를 보고, 괜찮네? 그러면 이제 관련주가 뭔가? 그래서 수급이 붙어서 올라가는 거 위주로 해야 빠르게 수익이 나겠죠? 수급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정도의 기업의 가치? 딱 보면 저는 이게 얼마짜리인가 이걸 먼저 계산하거든요. 근데 얼마짜리인가 딱 보면 퍼가 일단 높은 편이에요. 뭐 아주 비싸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뭐 평균적으로 우리가 연평균, 업종평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동안에 우리가 주가 위치가 퍼가 낮은 형태를 띄었다가 지금 요새 많이 높아진 상태, 특히 PBR은 최고의 PBR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과거에 낮은 PBR이었는데 최고치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일단 업황은 좋으니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죠. 방법은 이렇게 탄력적 상승의 기준 10개월 이평선이나 5개월 이평선. 그래서 이런 기준선이 붕괴가 되기 전까지는 붕괴가 된 다음에 판다? 매도는 8가지가 있습니다. 붕괴가 되든지 약세 신호가 나오든지 그래서 추세적 흐름을 계속 타긴 타는데 신고가 속에서의 장대 양봉이면 보통은 단기적 고점 형성 가능성이 있고 하나, 둘, 셋일 때 한 번씩 세 번째 봉 내지 네 번째에서 판다. 하나, 둘, 셋, 세 번째에서 판다. 그래서 연속적 상승 시 단기 과일 때 한 번씩 팔아주면서 추세를 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임이 동일하게 조선주의 신고가와 방산주의 신고가가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글로벌 군 현대화 사업으로서 K방산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산 규모가 우리나라가 과거와 비례했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뤄지면서 한국이 특정 연도에서
세계 성장률 1위를 기록한 분야가 방산이에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K방산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럼에 따라 군사력이 세계 5위까지 올라간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인도 다음이 한국이거든요. 우리가 북유럽에 있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와 맞짱 떴을 때, 한 나라와 함께 맞짱 떴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럽이 다 함께 우크라이나한테 줬던 그 포탄, 양보다 우리나라가 준 포탄이 훨씬 더 양이 큽니다. 그만큼 한국의 K방산 위상이 굉장히 드높아졌는데 그게 바로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은 전쟁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바로 군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잖아요. 대량 생산 체제를 계속 갖추고 있어서 경쟁력도 강하고 많은 기술도 이번에 이제 개발을 많이 해서 많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K방산이 되겠죠. 그만큼 근데 문제는 고평가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역시나 신고가 속에 올라가면서 고평가의 위치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퍼가 10 이하는 아니죠. 근데 10대 중후반 정도면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하지만 PBR이 0.67 역시 그다음 통계로 봤을 때 사상 최고의 PBR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역시 퍼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역시 이거는 다 기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간다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항상 단기적으로 또 워낙 연속적 상승 보이면 보통 한 번은 빠질 텐데 아래 꼬리가 긴 모습에 신고가를 터뜨렸을 때가 단기 고점 형태의 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연속 상승에 혹은 아래 꼬리 긴 형태, 그럼 이번 달이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의 기준, 바로 22선, 생명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주가가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22선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대규모 투어에 대한 전망이 2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관세 관련주의 주가 운이 많이 불안했지만 현재 관세에서 자유로운 분야가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죠. 뭐 공연하고 뭐 콘텐츠 그거는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SM 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모습인데요.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같은 게 주가의 움직임이 그동안에 연속적 상승을 좀 많이 보여왔는데 월봉상 역시 수개월째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밴드 상단의 저항권에 왔죠. 연속 상승의 저항권에 왔다. 그리고 과거에 최고 대량거래 빵 터진 고점에 왔다. 여기서는 신규 매수가 아닌 단기 매도를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격적으로 보니까 역시나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평균치로 봤을 때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부터. 퍼도 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모습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떨어지지만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그동안에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바로 한류 열풍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 주가 움직임이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이뤄질 만큼 역시 21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꾸준하게 이어는 가는데 긴 상승 흐름이 이어지다가 요 생명선 22선이 붕괴되면 그때는 좀 조정이 좀 깊게 날 수 있으니까요. 철저한 22선 매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조선, 방산, 엔터주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 함께 마련해 드렸습니다. 다음 한 주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시장 지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지수를 좀 보고 여러 가지 또 AS도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또 요새 지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명품투자법의 변곡점 신호를 보도록 했습니다. 자, 현재 미국이 지금 고용지표에 대한 그 둔화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물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 일단은 5월 달은 동결을 할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의 통계치 조사 결과가 금리 동결이에요. 그건 거의 90% 이상 통계가 나오고 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6월 달부터는 서서히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는데 파월이 과연 금리 인하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관세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 앞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는데 4월 8일 날짜에 제가 지지권에 대한 위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지지가 나왔어요. 이 4월 8일 날에 말씀드렸던 위치예요. 2월 달에 하락 신호를 찍어드리고 쭉 내려가고 딱 지지권도 제가 알려드렸죠. 근데 지금 주봉도 바닥 신호의 4월 8일 날에 제가 주봉 차트에서 최바닥에 대한 위치를 잡아드리면서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 보이는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다 4월 8일 날짜에 주봉이 지금 변곡점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상승 신호 나왔다고 해서 꼭 다음 주에 간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평가했을 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은 이평선이 역별 상태에 놓여 있고 모든 게 관세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되 지금 일단은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는데 일봉을 보니까 제가 4월 8일 날짜에 저점을 딱 잡아드렸어요. 이때가 월봉도 저점이고 주봉도 저점이고 일봉에서 이제 쌍바닥에 대한 형성을 일단 쭉 했습니다. 쌍바닥 형성을 했고 그래서 안정감은 생겼어요. 근데 일봉에서 직전 고점을 딱 돌파를 이제 아직 하려고 하죠. 만약 돌파하면은 쌍바닥의 전고점 돌파, 그 방향성은 이제 위로 잡히긴 잡힌 거예요. 일봉상 단기가. 근데 문제는 역별된 상태에 여전히 놓였기 때문에 역별이라고 한다면 쌍바닥에 돌파해도 가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 월봉상 상승 전환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지금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안정감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코덱스 인버스의 2X 월봉을 보니까 코스피한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미국이 좋구나. 일단 좋구나. 근데 인버스도 좋구나.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인버스의 하락은 지수의 상승이니까요. 근데 주봉 보니까 계속 하락이에요. 그럼 코스피 좋은 거네요. 일봉도 120일 이평선이 이 아래 붕괴가 된 상태에서는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고래상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 명품 투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20일 이평선 인버스 텍스가 아래에 있을 때는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월봉 찍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쭉 가면 좋죠. 근데 주식이 지금은 쭉쭉쭉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다가 밀고 이런 형태를 띌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4월달, 5월달, 6월달이 왜 좋으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4월에 찍혔으니까 5월, 6월도 일단은 좋다. 급락만 안 나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의 추세 하단선에서 투자를 해갖고 선거한다면 우리는 최바닥에서 선거하는 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위치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과 함께 코스피라는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 대한 카드가 이번에 조선, 알래스카, 에카 천연가스에 대한 협력이 앞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 분야도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도 아까 인버스 텍스가 주봉이 하락 찍히니까 거꾸로 상승이 찍혀 있죠.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요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4월 7일 날짜에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저평가다. 2200, 2300 너무나 좋은 가격이었어요. 적극적인 매수, 선취매성으로 4월 8일 날짜에 바닥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9일날 사신 분들 쭉 올라갔잖아요. 이게 제가 이번에 만든 거. 명품 투자법 바닥 잡는 거. 그래서 바닥에 바닥 잡아들었죠? 바닥. 똑같이 바닥. 이거를 종목으로 적용시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었던 것이 최근에 삼성 SDS 딱 바닥 잡아대고 주가가 쫙 올라갔죠. 고래상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바닥 잡는 거 고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화살표도 나왔죠? 그래서, 야, 이런 저점 고점을 제가 항상 이 명품 투자 시간에 오시게 되면 잡아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요. 현재 5월달 쌍바닥 가능성은 좀 둬야 돼요.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내려올 겁니다. 근데 언제 5일선 딱 깨지면서부터 내려올 거니까 붕괴가 될 때, 5일선 깨지고 쌍바닥으로 내려오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조정받으면 6월달 대선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스탠스로 우리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조금 더 기대감 높여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위원님이 그동안 전 방송에 걸쳐서 봐주셨던 종목들 AS 전략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명품 투자에서 4월 5일에 봐주셨던 종목이고요. 태양광,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차트를 볼 때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변곡점 자리를 잘 찾아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단기 고점 3만 원 선 돌파해낼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명품 투자법 제가 정말 야심차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저도 봐도 기가 막힌데요. 자, 월봉이 딱 나왔죠? 쭉 올라오고 있죠. 근데 저는 이미 산업 자체를 태양광 갈 것이다라고 이미 다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았으니까요. 그럼 언제 갈 거냐? 나왔어요. 매수 의견 드리고 주가는 쫙 올라가죠? 조정받을 때 거래가 안 터졌으니까 이거는 거래 없는 눌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올라간다. 돌파하면 이번 달에 찐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그래서 월봉이 찍히고 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중기적으로 본다면 요때 일봉을 왔다 갔다 하니까 주봉이 나올 때 그래도 변곡점이 좋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올라가고 지금도 밴드 상단 막 뚫리려고 하는데요. 월봉이 시작이고 주봉도 시작이니까 앞으로도 22선에 대한 일봉의 기준 갖고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포인트, 이런 포인트라든가 이런 포인트 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잘 올라갔는데 현재 명품 투자법 시간에 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설명드리고 주가는 많이 올라간 모습으로 22선만 잡고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선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원익홀딩스 나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 좀 변동성이 강하긴 했는데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다음 한 주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원익홀딩스는 꾸준하게 관심 안 주세요.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은 이 종목은 신고가 형태를 띄긴 띄는데 제한된다. 왜? 역별이니까요. 그런데 사상 최고 대량 거래 20년 중 일반적인 거래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여지를 열어두긴 둬요. 그래서 5개월 이평선 잡고 꾸준하게 장기적 흐름을 관심을 갖되 주봉 차트에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그 대응봉의 형태 뜰 때 거래가 없었고 고점에서 상토 안 찍었으니까 앞으로도 신고가 형태를 띌 수는 있는 건데 당연히 뛸 수 있는 건데 월봉 차트가 역별이니까 일단은 22선 기준 갖고 꾸준하게 흐름을 탄다. 근데 매도는 올라갈 때 팔았고 또 사고 팔고 그러니까 언제 팔아요? 그냥 수익 났을 때 팔면 되죠. 그러니까 매도가 8가지예요. 붕괴가 된 다음에 약세가 나온 다음에 수익 났을 때 적당히 연속 상승이 3번째 전고점 부근에 단기 매도. 그러니까 매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초보자분들은 그냥 수익이 많이 나면 팔면 되고 너무 지표가 과열될 때 또 매도. 그래서 지금 과열권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은 한 번씩 급등할 때마다 챙기고 다시 22선 내지 짧게는 5선 잡고 흐름을 계속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홀딩스였습니다. 반도체 투심 살아나나요? 라는 댓글이 올라올 정도로 최근에 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HK이노엔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이 또 한 주 동안의 활약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간 것 같아서 여기서의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원익홀딩스도 3, 4, 5단계의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간 거예요. 제가 만든 명품 투자법의 수급. 이 HK이노의 특징은 바로 월봉에서 실적이 이때 21년도, 22년도, 23년도, 4년도 실적보다 5년도 실적이 최고치예요. 주가는 똑같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사면
돈 벌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호가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속적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도 없었고 고점에서 상투를 안 찍었으니까 그러면 돌파할 수 있겠네? 혹은 여기까지 갈 수 있겠네? 일단 1차적 저항권이 밴드 상단이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 딱 왔을 때 단기 매도하는 건데 주봉 차트에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밴드가 넓다? 좁아졌네? 이제 뚫리면 날아가겠네? 나왔네? 곧 탄력이 세게 붙을 거예요. 바로 일봉상 점상한가 날아갔습니다. 다만 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상한가 쓰면 다음날 시가 떠야 되는데 하락 출발하면 바로 매도 때려야죠. 그래서 이때 바로 매도 때리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이제 다시 갈장갈지는 몰라요. 5일선에 대한 기준을 맞춰 흐름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K 이노엔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은 저는 슈프리마 볼 때마다 치킨이 생각나는데 AI 보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프리마는 어떻게 볼까요, 의원님? 예, 전 슈프리마를 보면은 너무 싸다. 항상 전 그 주식을 많이 하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와 인터넷 그 검색하면 나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이런 기사가 많이 뜨는 게 슈프리마하고 유니트론텍. 제가 이번에 그 HK 이노엔하고 슈프리마, 유니트론텍 제가 예전에 강단 전에 시그니처 종목으로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저 PBR의 종목이니까 어차피 갈 거다. 싸네? 근데 보니까 보안이야. 보안 어차피 가야 돼. 근데 3년 매집했어. 자사주? 그러면 어차피 갈 거야. 사상 최고 되는 거래. 이제부터 가네? 그럼 이거 안 깨지면 가는 거야. 갔어요. 상투 안 찍었어. 그러면 끝난 거 아니네? 다시 가겠네? 언제 가요? 왔네? 다시 매수. 그래서 이때 들고 쫙 올라가는데 밴드가 뚫렸어. 그럼 지금 아직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상투 안 찍었으니까. 계속 가봐야죠. 이 횡보했던 기간만큼의 요 길이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요 길이만큼 요렇게. 그러면 아직까지도 신고가 행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봉 일봉 차트에서 요런 포인트 되는 것이 여기서 고점 뚫었어요. 매수 의견 드리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쫙 올라갔고 중장기 흐름이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22선 매매로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4월 16일 고래삼총사에서 봐주셨던 동방 나와 있네요. 동방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1%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동방 어떻게 보세요? 네, 동방은 탄소 포집 관련주로서 제가 관심을 가졌어요. 미국의 알래스카에 대한 LNG 협력에 따라서 탄소 발생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탄소 포집에 대한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탄소 포집 괜찮아. 근데 월봉이 많이 빠졌어. 1년 빠졌으니까 충분히 빠졌으면 쉽게 올라가죠? 근데 변곡점 나왔어요. 근데 매물대가 여기 안 뚫린 거예요. 그러면 가다 멈추겠네? 그러면 좀 짧게 돼 있구나. 근데 저평가예요. 그래서 저평가 속에서 첫 번째 거래가 빵 터지면서 이때부터 시작? 그래서 다음 날 눌림목시 매수 관점 의견 주가가 한번 올라갔어요. 한번 월봉이 뚫리지 않았으니까 한번 확 올랐을 때 단기적 수익을 챙기면서 선취매성의 매매는 챙기고 5일선 대응하는데 깨지면 보유하지 않는다. 지금은 5일선 매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일선 매매 대응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이라는 키워드 갖고 있는 유니트론텍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는 아닌데 찔끔찔끔 계속 모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지금 HK노엔, 유니트론텍, 슈프리마, 강남크손의 시그니처 종목으로 정말 시그니처 종목들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적중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아마 확인하시면 놀라실 겁니다. 유니트론텍도 똑같아요. 슈프림하고 똑같이 인터넷 기사 보면은 엄청난 저평가다. 갈 것이다라고 확실했던 것이 저퍼저 PBR이었기 때문에 나올 때 매수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항상 매도는 밴드 저항권. 그래서 한번 매도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시가가 붕 뜬 거예요. 근데 이때 12전환사채 발행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가격이 최저 발행가가 4,000원권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자체가 단기적으로 고점이구나. 매도. 끝. 이제는 관망 자세로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가 있어야 주가는 빨리 갈 수 있다. 그리고 수급부터야 주가는 빨리 갈 수 있다. 차트 변동점이 있어야 빨리 갈 수 있다. 세 가지가 속도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는 가치의 수렴해야 주가가 올라갈 텐데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다섯 가지 만나면 속도와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잠시 후에 또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냥 종목만 봐주시는 게 아니라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 시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 시간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전화번호는 01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역주가십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인테크요. 나인테크.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3,020원대 15%. 오, 지금 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조금요. 조금 보고 계신데 욕심이 더 나세요? 나지요. 그럼 뭐 재료가 좋다 이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인테크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 위원님께 맡겨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저는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를 항상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명품 투자법을 만들어서 적중률을 제가 최대로 한 개도 안 틀리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모든 종목을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확률을 높인다면 일단은 저퍼, 저 PBR 가치가 부합이 되면서도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 거. 가치주 매매, 성장주 매매 함께. 가치와 성장 함께 있는 거. 근데 나인테크는 일단은 성장주 개념,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요. 관계사 에너지 11이 국내 최초로 나트륨 2000지 상용화에 성공을 했거든요. 나인테크가 이 회사 2대 주주로서 15% 지분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이 나트륨 2000지 나트륨 2000지에 대한 급성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 회사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체 전해질 나트륨 전지 제조 공정과 관련된 국내외 핵심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고 고체 전해질 양산 장비에 대한 개발에도 직접 참여할 계획으로서 현재 나트륨 이온 전지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이죠. 이 시장 자체가 글로벌 전고체 시장 2030년도까지는 55조 원 규모의 확대가 될 수 있는 전고체 관련주에 또 속하는 부분인데 관심도가 높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만 현재 주가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전화사채 행사 가격 최근에 2,900원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670원이니까 그 가격 대비 약간 위에 있고요. 삼자 배정 가격도 2,900원대예요. 그렇다면 일단 위에 있는 거죠. 더 싼 건 아니죠. 전화사채 최저 조정 한도가액 최근에 발행했던 그 가격대가 3,100원대에 있으니까 일단 그보다 높은 가격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아주 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최근에 이제 또한 100억 규모의 자기 사채 소각 결정했다는 거. 그게 뭐냐면 주주가치 재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기업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있는 모습은 좋은 정책 중에 하나 속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기는 좋은데 차트 통계 보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보시게 되면 적자를 보인 적도 있죠. 이번 연도 작년도 또 중간중간에 적자, 이익을 내도 조금 확 났다가 또 적자. 뭔가 굉장히 불규칙해요, 이익이. 근데 대신 매출은 늘어나요, 꾸준하게. 그러면 매출의 꾸준한 성장은 기본적으로 매매 대상은 돼요, 이 정도면. 근데 이익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정감도 없고 예측은 잘 안 됩니다. 적정 주가라는 것은 매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매매하는 기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월봉에서 장기적 흐름이 어떤가요? 거래가 실리고 붕괴되니까 어떻게 돼요? 쭉 이렇게 우리가 가치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차트도 잘 봐야 돼요. 그럼 현재 위치 어때요? 외바닥에서의 연속 상승의 세 번째. 쌍바닥도 필요하고 외바닥 불안하네? 세 번째에서 산다? 불안하네? 전고점에서 산다? 불안하네. 여기다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매수해야죠. 2월 달에. 지금 매수 포인트는 아니죠. 그래서 굳이 하신다면 일봉에서의 21선에 대한 기준점 잡고 해보시는 거는 뭐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저는 굳이 이렇게 어려운 거 하기보단
쉬운 것도 많으니까요. 제 방송 듣고서 다른 종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입니다. 콜마홀딩스 매수 단가는 9,500원에 보유 비중은 30%. 지금 종가가 9,580원인데요. 위원님 이럴 때가 사실 가장 심장이 두근거리잖아요. 여기서 팔까 아니면은 좀 기다리면 좀 더 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그러니까 단정을 진다. 예를 들어서 올라갈 것이다, 나갈 것이다. 그러려면은 일단 숫자가 있어야 돼요. 숫자 없이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적자 기업을 예측한다. 그건 주식 매매, 트레이딩, 그리고 흑자와 함께 저평가다. 그건 주식 투자. 한마디로 주식 투자는 동업을 하고 싶은 기업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 매매는 투자는 아닌데 스캘핑, 트레이딩 매매, 잠깐 단타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구분을 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마우스의 특징 자체가 최근에 달튼 인베스트먼트에서의 지분이 늘었다는 것이 특이사항인데 5%대에서 2024년도 11월 달에 5%에서 5.69로 지분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것도 최근이니까 아무래도 경영 목적으로 참여했다고 보니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분을 갑자기 늘렸으니까요. 그리고 회장도 12월 달에 작년도에 5만 주를 확대했다는 것도 긍정적이죠. 또한 작년도 24년도 실적 영업이익이 23년도에 대비해서 일단 3년 중 최고 실적의 140%가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많이 주가 빠졌어요. 쭉 빠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권에 들어가면서 월봉이 지난달 사상 최고의 대량원에 터졌기 때문에 기본적 방향은 5개월 이평선 잡고 해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니까 중기적 흐름도 현재 거래가 최고 떴던 시점 여기죠. 저가 8,650원을 대응 기준가로 삼아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혹은 5개월선. 근데 거래가 터졌던 시점에 저가를 깨면 주가는 보통 안 갑니다. 이 지지권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봉 차트에서의 기준에서 우리는 이런 게 특징이 있는데 거래가 일봉상 최고 터진 건 여기입니다. 깨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차, 2차. 근데 2차에서 3차가 나오려면 조정폭이 절반을 조정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외바닥, 쌍바닥 속에 올라가지만 붕괴를 추세를 시켜놓고 올라가는 거라 단기적으로 전고점부에서 매도 때렸다가 다시 22선 매매 이런 식의 단기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그렇게 종목 자체가 막 부각이 되면서 주저주로 시장에서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 보통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 되겠죠. 조용한 종목이 되겠죠. 현재는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서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콜마홀딩스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문자로 접수받았는데요. LG이노텍 나와 있고요. 매수 단가는 14만 7천 원, 보유 비중이 60%로 꽤 높습니다. LG이노텍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이 종목은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딱딱 봤을 때 일단 차트가 뭔가 돼야 움직임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차트가 아니어도 기업을 먼저 봐요. 기업과 차트를 동시에 보고 수급도 보는데 일단 기업을 보니까 산업 자체를 먼저 봐야죠. 방향성이 1년, 2년, 3년의 장기로 갈 만한 분야냐. 카메라잖아요. 카메라 모듈 경쟁이 지금 심화됨에 따라서 특히 스마트폰 없는 분들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카메라 모듈이 수익성이 점점 부진해지고 있고 스마트폰에 대한 앞으로 수요가 불확실성과 함께 정체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향후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좀 부진할 수 있다는 것, 수익성과 함께 부진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함에 따라 주가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새는 이 종목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 관련성을 띠면서의 카메라 관련주로서의 부진 속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로봇, 드론 이런 쪽에도 카메라가 필요하거든요. 그쪽이 더욱더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카메라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올라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이슈는 스마트폰 이쪽 분야는 별로 관심이 전혀 없겠죠.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속에서의 관심은 있어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저평가 속에 있네. 저퍼, 저PBR. 그럼 언젠가는 갈 수 있겠구나. 언젠가는. 근데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 수가 없죠. 보통 우리가 차트장 봤을 때 요 긴 상승 올라갔죠? 이 길이만큼의 하락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락이 많이 나왔네요. 근데 비슷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는 왔죠. 근데 그렇게 요 지표들이 이렇게 내려갈 때 하는 게 아니고 아래를 찍고 올라갈 때 되는데 아직은 언제 터닝할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이밍이 급하게 살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가격만 보고 산다? 저는 가격과 타이밍을 같이 맞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종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굳이 한다면 5개월 이평선 기준 갖고 언제 갈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어가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좀 빠른 종목에 주도주로 갈아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G 이노텍까지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진행해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위원님께서 현재 시점 보고 계신 종목 발굴해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해 볼 텐데요. 위원님, 최근 시장 분위기가 조금 개선이 되다 보니 이럴 때 빨리 괜찮은 종목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 바라보고 계세요? 네, 솔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는 강남 콘순의 시그니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도가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건 변곡점에 딱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로 이제 강세가 나오고 있죠. 근데 양자 관련주로서의 강세가 나오고 있죠. 양자 기술이 혁신적인 기술이거든요. 양자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양자가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양자 관련주에서도 실적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이온큐 회장과 SK텔레콤 회장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SK텔레콤의 하이브리드형 양자모 출시가 되어지면서 이 기업 동사가 핵심 장비를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그럼 하이브리드 양자 관련주가 앞으로 떠오를 텐데 SK텔레콤이 대기업과 공동개발 딱 좋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얘기했던 것이 하이브리드형 양자모는 오케이지만 일반적인 양자모 관련주는 앞으로 20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하이브리드형 양자모 관련주가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한 그 외에도 미국의 오픈랜 본격 성장이 지금 이루어질 텐데 미국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이 기업이. 그래서 미국 정부 지원 기술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397억 원 받은 적이 있어요. 미국 시장 진출한 기업이다 보니까 또한 뉴욕 지하철에 5G 다스 솔루션 공급을 한 1억이 있기 때문에 미국 관련주 통신주인데 앞으로 24년도에 중계기 점유율 3위를 기록했던 기업이다 보니 앞으로 국내 이통사 3사도 납품해서 국내 1위 기업이거든요. 중계기 점유율 세계 3위, 국내 1위.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앞으로 통신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결국 AI 시대에서는 5G, 6G가 필수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 주가가 올라갈 텐데 이렇게 양자모 시장도 또 성장함에 따라서 통시장이 성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양자 기술 관련 주도 되고 통신 인프라의 또 대표성을 띠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매수 가격이 6,250원이라 그 가격보다 싸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수 가격보다 싸죠. 근처죠. 그리고 저퍼, 저PBR 1대 초반 주가의 움직임 하나, 둘, 셋, 이번 달부터 적극적인 매수 관점 접근해서 5개월 이평선에 대한 흐름 속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최근에 6,300원에 대한 지지권 삼아서 앞으로 상승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십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잠시 뒤에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은 내용들 자세하게 풀어주실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1분기 베스트 강남구성 바로 공개 방송 오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공개 방송에도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